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역시 챗GPT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래밍보다는 어떻게 이제 현업에서 활용할 때,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어떠한 이제 프로모션을 할 때 그 프로모션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뭐 세일즈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뭐 이번에 뭐 번역 프로그램도 역시나 우리가 다 아는 이제 구글 번역이나 아니면 팝하고 이런 번역기를 쓰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챗GPT한테 번역을 해달라는 거 하거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하면서 그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자, 혹시나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openai.com 블로그 챗 GPT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처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try 챗 GPT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read about 챗 GPT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유료 버전과의 차이점이 있긴 한데 챗 GPT 자체의 무료 버전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고, 무엇보다 이제 챗 GPT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좋은 학습이 될 수 있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저는 이렇게 바로 들어오고요. 물론 여기 이제 트라이 챗GPT 하면서 저는 로그인까지 다 처리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로그인이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사인업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구글 아이디에 이제 대신 구글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그 구글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싱글 사인온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됐습니다. 싱글 사인온은 사실상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챗 GPT에서 그 싱글 사인온을 할 수 있게끔 해당 브라우저, 해당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궁금해하시고 질문 드리는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우선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기초적인 코딩은 여기서 이 친구가 챗GPT라는 친구가 알아서 다 짜주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굉장히 놀라웠죠. 저 역시 생각보다 잘 짜줘가지고 놀라웠던 것 같은데, 음, 우선 프로그래밍 자체도 이렇게 그냥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번역 프로그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어, 우리 모두 힘차게 챗 GPT 학습에 을 하도록 합시다. 날, 날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저희가 한글로 작성을 하고 그거 이제 영어 문적을 해주기 위해서 를 번역해주라고 해볼게요. 번역해주세요라고 해볼게요. 이걸 번역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엔터를 누르면, 엔터 대신 뭐 이걸 눌러도 되겠죠? 엔터를 누르면 어 제가 잘못 누르긴 했는데 바로 번역까지 해주네. 이런 식으로 번역을 바로 해줍니다. 자, 번역 자체를 해줘서 이거는 이렇게 된 걸로 보면 되고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 번역 내용을 이 번역 번역 내용을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제 문어체로 작성해줘.
이게 조금은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확신한 서면으로 싸움의 번역은 한국어로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잠깐만요. 이게 조금 이상한데 어 뭔가 이제 번역할 만한 일이 없을까요? 일단은 제가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조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내용이 음, 뭐라고 할까요? 어, 5월은 어린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죠. 날이 함께 있는 가정의 달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아, 어, 달입니다라고 이거를 번역해 주세요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 이거를 이거를 했을 때 이제 번역 자체를 일단은 이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작성을 하는 느낌의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보세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들은 한국에서 즐거운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의견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 느낌으로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제가 어, 어린이에게 어린이에게 말하듯이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바꿔달라고 한번 내용을 써주면 특별한 달 한국에선 가정해달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어린 신나지 않나요? 이 느낌 자체가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번역 자체라고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 2 있잖아요. 그 내용 2에 맞춰가지고 변경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변환해서 이런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내용 자체에 우리가 챗GPT를 이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챗GPT에서 물어봐서 우리가 그 내용의 답안을 확인을 하고 그걸 빠르게 적용을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쓰고 싶냐면 어, 시, 어, 우리가 이제 시스템 중에 여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 이제 인프라 쪽에서 이제 시스템 인프라 쪽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요. 3티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시스템 3티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이 3티어 자체는 이제 보통 이제 웹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데요. 이제 웹 프론트 쪽이랑 이제 미들웨어 쪽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쪽 해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이제 접근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를 접근을 했을 때 데이터의 이동 처리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플로우 그리고 시큐리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티어 구조로 요즘엔 대부분이 웹 프레임워크 웹 사용하는 환경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티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어보면 자 이거는 이렇게 나오네요. certainly 하면서 와 우선 막 이렇게 써네요. 굉장히 노블하게 틀림없이 스위칭 아키텍처는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사용된 널리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패턴이다. 프레젠테이션 패션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죠. UI 쪽 처리해주고 애플리케이션 논리계층, 데이터 저장계층.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을 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찌 되었든 이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요약된 내용으로 한번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요약해 달라고 한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500자로 아니다. 500자가 아니고 한 200자로 할까? 200자로 요약해서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면 200자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놀랍게도 위에서 많이 쓰인 이렇게 길게 썼던 내용을 이렇게 200자로 요약을 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조금은 우리가 요약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고 좀 어떻게든 어떠한 키워드를 뽑아내서 이거를 하는 거를 챗GPT가 대신해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해서 한번 궁금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오픈 AI와 오픈 AI와 GPT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줘. 이런 이런 식으로 정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GPT라는 것 자체가 생성형 이제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물어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전에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딥러닝, AI, GPT 간의 관계와 관계를과 차이점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 자체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이렇게 뽑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취할 건 취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지금 서칭해서 내용을 넣어줄 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설명을 받으면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챗GPT 자체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할 때 어떠한 이제 이런 영감을 얻고자 할 때 이 내용들을 챗GPT한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월에는 이제 어린이날이 있었죠. 그 어린이날에 이제 뭐 아이들이 있는 이제 자녀 가정이나 아니면 어버이날 때 뭐 부모님이 계신 어버이날에 선물을 뭐 주거나 선물을 사려고 할 때 어떠한 선물이 좋은지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조금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옵션들 그리고 제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한번 여기다가 적어내면 초등학생 어린이 초등학생 아이의 어린이날 선물을 한 5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챗GPT는 그걸 관련돼 가지고 5가지를 설명을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는 거죠. 초등학생에 맞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답을 뽑아내는 거 보면은 책, 미술용품, 야외 장난감, 퍼즐 또는 보드게임, 빌딩 블록 또는 스탬 키트가 뭐죠? 스탬 키트를 쓴다고 하네요.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뽑아낸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될 수 있고요. 또 몇 가지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어떠한 이제 마케팅에 이제 이런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데 프로모션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모션 그 홍보하는 PR 같은 내용들을 작성을 해달라고 할 때 이러한 문구들에 대한 작성 자체도 이 챗GPT한테 요청을 하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날
포스터에 들어갈 문구 10가지를 생각하고 있어. 쉽고 간결하게 사용할 문구를 작성해 줄래? 광고라고 할까요? 광고지에 광고지에 사용할 쉽고 간결한 문구를 작성해 줄.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날 포스터에 들어갈 문구 10가지 생각하고 있어. 광고지에 사용할 쉽고 간결한 문구를 작성해 줄래?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바로 나오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이날 선물로 해가지고 포스터에서 틀림없이 이제 뭐 어린이날 이벤트 포스터를 10가지 쉽고 간결한 문구. 너무너무 괜찮은 게 이런 식으로 챗GPT가 이런 이제 포스팅에 들어갈 이 앞에 이제 헤드라인에 들어갈 이제 문구를 이렇게 대신 작성해 주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챗GPT예요. 이번 시간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뭐 그 이외에 다른 기타 등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빠르게 확인을 해서 제가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